네, 그러면 우리 행성의 운동 봅시다. 행성의 운동은 과학자들이 천동설에서 지동설에 오기까지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동설을 주장했었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원이 깨지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로써 이제 구전해오던 것을 이제 누가 프톨레마이오스가 뭐 했냐면 천동설을 주장하고, 네, 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확립을 시켰죠. 얘가 근데 뭐를 도입했냐면 주전원을 도입해서 화성의 역행을 설명해냈었습니다. 화성이 뒤로 돌아가는 거를. 네, 이런 형태로 주전원을 도입해서 이 주전원도 깨지는 데가 거의 한 1200년도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마게스트라는 우리 천문학 책, 가장 오래된 책을 저술을 해서 이 천문학을 집대성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주장했고, 이게 깨지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네,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누가 깨졌냐? 코페르니쿠스가 드디어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해 봅니다. 뭐냐? 얘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찾다 보니까 행성운동이 수학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동설을 주장해 봤는데, 하지만 이 사람도 주전원을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수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건 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주전원을 못 버리고요. 이걸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주전원을 계속 사용하죠. 네, 원운동을 못 버리죠. 이 사람도 왜?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원을 계속 사용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대의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던 티코 브라헤. 이 사람은 천동설과 지동설을 서로 병합해서 주장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중요한 지점은 뭐야? 방대한 관측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눈이 엄청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천동설과 지동설을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주전원을 없애요. 하지만 이 사람도 머리는 좋지 않았다. 눈은 좋았지만. 그래서 드디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유일 행성의 운동을 기술한 사람이 누구야? 케플러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와서 지동설을 주장해요. 그리고 티코 브라헤, 말 그대로 스승의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뭐하냐? 원운동이 아니라 행성의 운동이 드디어 타원이구라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운동이 깨지는데 몇 년이 걸리냐?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케플러가 뭐를 주장했는지 한번 봅시다. 케플러는 세 개의 법칙을 주장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행성의 운동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의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행성이 타원, 초점을 2개 가지고 있는 형태로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법칙은 뭐였냐면 얘가 면적 속도의 법칙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면적을 지나가는데 가는 시간이 뭐하냐?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S1과 S2가 같다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면적의 시간은 비례한다라는 건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냐면 얘네들의 반지름과 얘네들의 속도가 서로 뭐하다? 곱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R1V1분의 R2V2가 일정하다는 거 아는데, 요거는 오른쪽에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조화의 법칙이에요. 근데 조화의 법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거, 행성의 운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주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주기의 제곱이 뭐다?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드디어 찾아내요. 그래서 행성의 주기도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긴반지름이 어디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하면서 봅시다. 이런 형태로 케플러가 지구가 태양을 타원을 궤도로 돌 건데요. 이렇게 항성이 있는 위치가 초점이에요. 그리고 타원은 초점을 2개를 가져요. 그리고 타원에 긴 반지름이 있고요. 긴 지름이 있고 짧은 지름이 있어요. 얘를 장축, 단축이라고 그러고, 이 긴 지름의 반을 뭐라고 하느냐? 얘를 긴 반지름이라고 해요. 얘를 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이 A가 뭐야? 어디에 쓰이는 거야? T제곱이 A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성의 움직임은 당연히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 그러고요.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 그러는데 이 근일점에서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원일점에서 속도는 가장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얘는 가장 가까운 반면에 얘는 떨어진 거리가 가장 뭐하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화의 법칙에서 뭐 했다? 네, 근일점까지 얘를 근일이라고 쓸게요. 근일, 얘가 원일. 이 근일점까지의 거리와 근일점에서의 속도의 곱은 뭐랑 같아야 되니까 원일점에서의 거리와 원일점에서의 속도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다라는 건 결국에 속도는 반대로 모여야 된다. 얘가 가장 커야 되고 이때 속도가 가장 작아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네, 그림 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과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나타낸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주전원을 많이 사용하고요. 코페르니쿠스는 주전원을 조금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네,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따지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얘는 천동설이고 하늘이 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지점 한번 보면 돼. 태양이 가운데야 지구가 도네. 얘는 당연히 지동설이에요. 지구가 중간, 태양이 도네. 얘는 천동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프톨레마이오스고 가는 뭐냐? 네,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러니까 기억, 가는 코페르니쿠스 우주관이다. 맞아요. 나는 천동설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타원 운동한 사실을 밝혀서 가의 우주관을 입증하였다라고 했는데 잘 봐요. 타원 운동하는 사실을 밝혀서 가의 우주관을 조금 더 확장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태양 주변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국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는 이런 형태로 명확하지 않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오히려 저는 되면 이런 형태로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행성 운동을 하는데 지동설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형태로 좀 명확하게 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국어적인 말씨름이 아니라 내용을 아냐 마냐니까. 2번 행성이 30일 동안 공전 궤도를 도는데 12분의 1을 쓸 것 같대요. 12분의 1을 도는데 얼마 걸렸대? 30일 걸렸대. 그럼 당연히 다음에 12분의 1 가는데도 얼마 걸릴 거야? 30일에 걸릴 거야.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한 바퀴 다 돌 거예요. 그럼 얼마 걸리면 돼? 30 곱하기 12. 그래서 얼마 걸린다? 네, 360일 걸린다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네, 3번이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천천히 볼게요. 일단 기억. 위성이 A에서 B로 가는 동안 속력은 감소하냐고 물었어요. 봅시다. A에서 B로 갈 거예요.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점점 R이 뭐예요? 멀어지죠. 그럼 당연히 속력은 뭐 해야 돼? 줄어야 돼. 왜? 면적 속도 법칙에서 뭐해? 거리가 멀어지면 속력은 줄어드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이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S1과 S2가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S1이 이만큼이고요. S2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타원은 대칭성이 있으니까 어디가 S2냐? 얘가 S2예요. 그러고 나면 얘를 반 자르면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서로 같겠죠. 우리는 이 넓이와 뭐를 보면 돼? S2 이 넓이로 보면 돼요. 근데 한 번만 더 잘라볼까요? 요렇게.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도 같네요. 너무 둘 다 빼고 봤더니 S1에서 뭐가 살아남아? 이만큼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S1이 S2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디귿. B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거를 활용해서 뭐를 푸는 거냐? 얘를 푸는 겁니다. B에서 C까지 가는 시간은 요거죠. 네, 지울게요.
네,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B에서 가는데 걸리는 넓이 구하면 돼요. 그리고 D에서 A까지 가는 시간을 물어봐요. D에서 A까지 가는 시간에 따른 면적을 보시면 돼요. 근데 주황색 넓이는 우리 S2랑 같고 보라색의 넓이는 S1이랑 같은데 봤더니 S1이랑 S2랑 비교해서 누가 더 컸어요? S1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라색과 주황색 중 누가 더 커야 돼요? 네, 우리 보라색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B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은 D에서 A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네, 그러면 뒷장 봅시다.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끌어당기는데 그래서 만유인력은 서로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서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근데 얘를 같다라고 놓으려고 봤더니 앞에 하나의 상수가 필요하다. 중력상수 G가 필요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상수인데 상수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란 소리예요. 숫자. 특정한 숫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력과 속도라고 해서 소문자 G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얘가 뭐냐면 얘는 이 지구의 만유인력 때문에 물체가 갖게 되는 가속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중력이 있을 때 중력상수 거리 제곱에 mm이라고 줄 때 얘가 지구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지구의 질량이 있겠죠. 그리고 물체가 m이 있을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리는 r이 될 거고 얘 r은 뭐야? 지구 반지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유인력을 쓰면 당연히 F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상수의 물체의 질량, 지구의 질량이 돼요. 근데 지구가 끌어당겨서 우리가 중력을 받잖아. 그러니까 얘가 보다 mg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끼리 서로 약분 가능하고요. 거기서 중력가서 g는 r 제곱분의 gm이 돼요. 여기서 대문자 m은 지구의 질량, 얘는 지구의 반지름. 크기는 지표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냐? 지표면 기준으로 9.8m/s 제곱 정도 되고요.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10으로 줄 겁니다. 웬만해서는. 방향은 당연히 어디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예제 풀어봅시다. 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달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G인데 얘는 달에서는 지구 표면의 약 6분의 1배래. 이 G가 몇 분의 1배가 된다? 6분의 1G가 된다고요. 얘가 지구면 달에선 얘가 된다고. 몸무게가 600N이라고 나왔어요. 잘 봐야지. 무게, 몸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다? 중력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지구에서 600N이라는 건 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중력 가속도 G를 곱했을 때 60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달에서는요. 중력 가속도가 몇 분의 1배가 된다고? 6분의 1배가 된다고요. 근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얘만 6분의 1주가 되니까 그럼 결국엔 몇 뉴턴이 돼야 돼? 얘가 6분의 1이 돼서 100뉴턴이 답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 만유인력 법칙을 왜 케플러 뒤에다 붙여놨냐?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케플러 법칙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행성의 궤도는 케플러가 드디어 타원이라는 걸 밝혀냈는데 타원으로 물체 운동을 분석해내는 데는 생각외로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거의 원운동에 가깝다라고 가정하며 얘가 행성의 운동이 하나의 속력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이라고 가정하면 이 행성의 운동을 해석해내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소문자 m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원운동 한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m r분의 v 제곱이 될 거예요. 소문자 m, 얘네 둘 사이 거리 r, 그 다음에 속력은 v 이렇게.
그러면 근데 이 구심력이 한 바퀴 도니까 구심력이 있는 거잖아. 뭐가 구심력 역할에? 둘 사이에 만유인력이.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중력상수의 R제곱의 mm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성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행성의 속력은 잘 봐요. 우리가 한 바퀴 돌아오면 얘가 얘의 행성의 속력인 거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t잖아.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로요. 한 바퀴 돌아온다라고 하면 시간이 주기인 거고요. 거리는 2πr 원주일 거예요. 이 세 개를 짬뽕하면 뭐가 되느냐? 케플러 3법칙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얘네 둘을 짬뽕해요. 뭐냐? g r제곱분의 대문자 mm이 m r분의 v제곱이다. 그럼 소문자 m은 사라지고요. r도 하나 정도 사라져요. 그 다음에 v제곱이 그러면 r분의 gm이 나오는데 우리가 v가 뭐야? 이 t분의 2πr이라면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t제곱분의 4π제곱 r제곱이 r분의 gm이 돼요. 그러면 얘를 대각선으로 곱하면 gm의 t제곱이 4π제곱 r 세제곱이 되고요. 결론은 t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gm을 4π제곱을 gm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gm이 넘어가면 gm의 4π제곱에 r 몇 제곱? 세제곱이 나와요. 주기의 제곱이 r 세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찾아냅니다. 누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뭐를 설명해내? 케플러 법칙을 설명해낸 거죠. 근데 그때 핵심 포인트는 뭐야? 이거예요. 구심력이 뭐랑 같다? 만유인력이랑 같구나.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인공위성의 운동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공위성 소문자 m이 위에 떨어져 있어요. 지구는 대문자 m일 거고요. 지구 반지름을 우리가 이렇게 r이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인공위성까지 떨어진 거리 뭐야? r 더하기 h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쓸 수 있어요. 구심력은 당연히 둘 사이가 떨어진 거리분의 인공위성의 질량분의 거리분의 뭐다? 얘의 속력의 제곱이다. 이게 구심력이잖아. 구심력 질량 곱하기 r분의 v제곱. 만유인력은 두 질량에 비례하고요. 둘이 떨어진 거리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근데 이 만유인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인공위성이 돌게 하는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을 구하면 얘가 속력을 구하면 두 개 갖다 넣어두면 mm은 사라지죠. 그래서 보면 m r 더하기 h분의 v제곱이 g m r 더하기 h제곱. 그러면 소문점이 사라지고요. r 더하기 h 곱하면 v의 제곱이 r 더하기 h분의 gm이 돼요. 그러니까 인구의 속력 거의 다 루트 씌워서 루트 r 더하기 h분의 gm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당연히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력은 뭐 해주는구나? 줄어드는구나 알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의 주기를 구해봅시다. 인공위성의 주기는요. 우리 아까 했던 거 V는 T분의 2πr을 쓰면 돼요. V는 T분의 2π 떨어진 거리 R 더하기 H야. 근데 얘가 루트 R 더하기 H분의 GM이라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T제곱은 4π제곱 R 더하기 H의 제곱 왼쪽은 오른쪽은 R 더하기 H분의 GM. 그러니까 계산하고 나면 GMT제곱이 4π제곱에 R 더하기 H의 세제곱. 그럼 인공위성의 제곱, 주기의 제곱은요? 계산하면 GM으로 나눠줄 거고요. 위에 남는 건 4π제곱 남을 거고요. 둘이 떨어진 거리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뭐 핵심 포인트? 만유인력이 뭐한다?
만유인력이 90력 역할을 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얘가.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넘어갑시다. 천천히 풀어볼게요. 네, 물체 PQ의 질량은요. 행성이 M이고 EM이래요. 질량 M이고 얘는 EM이네. 얘의 질량이 더 크네요. 2배나. 그렇구나. 네. 그리고 행성을 돌고 있는 A, B의 질량은요. M으로 서로 같대요. 근데 원궤도를 2R로 돌고요. 얘는 3R로 돈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가해서 할 수 있는 건 만유인력은 얼마다? 가해서 만유인력은 G의 거리가 4R제곱이죠. 질량이 M 대문자 M이다. 그러면 원운동하니까 90력 두고 할 수 있겠네요? 가해 90력은 M이 2R제곱, 4R제곱분의 V의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V는 모르니까 VA제곱 이렇게. 그러면 나는요. 만유인력이 G의 9R제곱분의 EM의 M이 되겠네요. 그때 나의 90력은요. G의 G가 아니죠? 그건 만유인력이니까 원운동이니까 뭐가 돼? 네, M 9R제곱분의 B의 속력이 돼요. 네, 그러면서 문제 풀어보자. 가속도의 크기 물어봐. 가속도 물어봤어. 힘은 F는 MA. 만유인력이 90력 역할하잖아요. 하여튼 만유인력이 R자임이니까 MA. 그러면 A의 가속도는요. A의 가속도는 4R제곱분의 GM이에요. 왜 M이 이렇게 약분돼서? B의 가속도는요. 얘를 M, A의 B라고 두면 소문자 M이 약분되고요. A의 B가 9R제곱분의 G, M의 2배가 돼요. 그럼 우리 이거 비교하면 되지. 4분의 1이랑 9분의 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통분하면 얘는 36분의 9, 얘는 36분의 8. 누가 더 커? A가 더 크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속력을 물어봐요.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속력은 만유인력이 무슨 역할한다? 90력 역할한다 해서 나온다고요. 속력의 제곱으로 볼게요. VA의 제곱은요. 소문자 M은 약분되고 4R제곱은 4R제곱도 같으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죄송해요. 여기다 4R제곱이 아니네. 미안해요. 90력이니까 아래는 그냥 반지름이 들어가야지. 3R이 돼야 되네. 그러면 VA는요. 얘도 2R이네요. 미안해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건 VA 제곱은요. 얘랑 같다라고 두면 우리 소문자 M이 사라질 거고요. 2R을 곱해주면 2R이 남아요. 그래서 2R분의 GM이 돼요. VB의 제곱은요. 3R을 곱해줘서 3R이 남을 거고요. 위에 2M이 남으니까 3R분의 2GM이 남아요. 그러고 봤더니 VA의 제곱은 2분의 1이고 VB는 3분의 2예요. 누가 더 크죠? 3분의 2가 더 크네. 그러니까 A는 VB보다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 A가 B의 몇 배냐 물어보지? 그럼 얘를 이렇게 풀면 돼요. R분의 GM은 넘기면 2VA의 제곱이잖아. 왼쪽에서 R분의 GM은 3분의 1 넘어가니까 2분의 3 VB의 제곱이에요. 근데 어차피 R분의 주, R분의 주는 같으니까 결국엔 얘랑 같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4VA의 제곱은 3VB 제곱이라고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VA는 제곱은 4분의 3 VB의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VA는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3의 VB예요.
그래서 속력은 A가 B의 3분의 루트 3배가 아니라 몇 배여야 돼? 2분의 루트 3배여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공전 주기 구하래요. 공전 주기는 간단하다. 행성의 공전 주기는 뭐에 비례한다? 주기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TA의 제곱은 케플러 법칙이잖아. 2R의 세제곱, 8R 세제곱에 비례하고요. TB의 제곱은요. B의 제곱은 반지름 3R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27R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A가 B의 4분의 9배가 아니지. 왜? 얘 나누면 2A는 TA는 뭐에 비례해? 2루트 2R의 세제곱의 루트에 비례해요. TB는 요거 루트 씌우니까 3루트 3의 R 세제곱에 비례해요. 거의 루트에. 그러니까 TA는 A가 B의 9분의 4배가 아니라 몇이어야 돼요? 3루트 3분의 2루트 2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2번 봅시다. 이거 지우고 갈게요. 찍을 사람 찍으시고 지우고 갑시다. 답지는 남겨줘야 되니까 틀렸다고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번 봅시다. 직선 PQ는요. 두 A 궤도에 있는 두 지점이고요. 지금 PQ가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떨어진 거는 R2R이래요. 근데 Q에서 A와 B의 궤도가 접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Q에서 작은 원과 큰 타원이 접한답니다. 그리고 위성에는 행성에 중력만 적용한다는 건 이 위성에는 A에 대한 위성도 B에 대한 위성도 행성에 대한 중력만 적용해요.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봐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행성과 인공위성이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둘이 잡아당기는 만유인력밖에 없어요. 얘는 GR 제곱에 행성의 질량, 인공위성의 질량 에 비례하는데 얘에 따라서 누가 움직여? 이 행성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행성의 가속도는 R제곱분의 GM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면 A의 가속도는 R제곱에 이렇게 비례하는데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맞아요? 아니죠. 왜? A의 P는요. 4R제곱분의 GM이고요. A의 가속도의 Q점에서의 가속도 AQ는요. R제곱분의 GM이에요. 몇 배 지켜줘야 되죠? 4배 지켜줘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Q에서의 속력을 구할 거야? 전부 다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Q에서의 속력. 얘가 A가 있든 B가 있든 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만유인력밖에 없어요. 근데 FA든 FB든 서로 뭐예요? 같죠? 근데 만유인력이 같으니까 얘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얘에 따른 속도도 뭐 해야 돼요? 같으면 A, B가 같이 돌 거 아니야. 생각해봐. A의 B의 속도와 지금 RA와 RB가 같아졌어요. 뭐로? R로. 그렇다 그래서 힘이 같으니까 우리가 얘가 다 같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왜냐? 만유인력에는 뭐가 있어요? R제곱분의 GM, M이라는 뭐의 질량도 있어? 인공위성의 질량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잘 봐요. 인공위성의 질량이 같다란 말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얘네들이 운동하는 mrv제곱이 되는 원운동을 하는 B가 있는 반면에 B보다 더 다른 궤도로 도는 A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뭐가 달라져서? 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속도가 달라지는 건 그 인공위성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A의 속도가 이만큼이라면 요 B의 속도가 원운동하는 만큼의 B의 속도라면 A의 속도는 뭐 해야 되느냐?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P까지 도달하죠. 그러니까 Q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전 주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 주기는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러고 나서 보면 B의 반지름은 R로 고정되어 있어요. A의 반지름은 어떻게 계산하냐? 2R이 아니야. 전체의 반이 A의 반지름이야. 2분의 3R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주기는 제곱이 R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주기는 뭐에 비례해? R세제곱의 루트에 비례해요. 근데 RB는 RA의 몇 배다? 2분의 3배다. 그러면 당연히 주기 세제곱의 루트에 비례하니까 2분의 3의 세제곱, 8분의 7의 루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이에요. 왜? 얘가 3배라는 건 주기로 들어가면 R세제곱의 루트에 비례하니까 2분의 3배가 R에서 2분의 3배가 T에서는 2분의 3의 세제곱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3번입니다. 얘는 실제 뉴턴의 사고 실험이 있고 프린키피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대포를 작게 쏘면 A한테 가는데 더 빨리 쏘면 더 멀리 떨어질 거고 우리가 한 바퀴 돌아올 정도로 쏘면 얘가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천천히 풀어봅시다. 기억. 발사하는 순간 포톤의 속력은 A로 진행할 때가 B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 아니죠. B로 진행할 때가 뭐예요? 더 커요. 그러니까 A의 속도와 B의 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C로 진행하는 동안 원운동하는 동안에 물체 폭탄의 속력 R 더하기 H분의 GM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쓰는 게 뭐다? 원운동이 만율력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만율력이 R 더하기 H분의 GM 대포 지구 질량 대포 지구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R 더하기 H의 제곱이 근데 얘가 무슨 역할에? 부심력 역할에 그러니까 R 더하기 H분의 MV 제곱이 돼요. 두 개를 같다라고 두면 당연히 소문자임이 사라지고요. V의 제곱이 R 더하기 H분의 GM이 됩니다. 그러니까 V는 루트를 씌우면 맞겠죠? 그 다음 C 주기를 구하래요. 주기도 구하는 법은 뭐해? V가 이거구나. 속력 V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요. V분의 2파이 R 더하기 H일 거고요. V분의 1은 뭐야? 역수치하니까 2파이 R 더하기 H의 루트 GM분의 R 더하기 H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이런 형태로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날까요?